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화면 조정하시고요. 네. 볼륨 조정도 하시고요. 잘 들리시죠? 네. 연금박사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148회, 이제, 횟수로 따지면 3년이 다 되어 가는군요. 네, 사실, 시간은 3년이 넘었습니다. 3년 한 반 정도 이상 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 연금에 대한 중요성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노후에 어떻게 준비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라이브입니다. 자, 연금박사 라이브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라이브 방송이고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창에다가 달아주시면 댓글창에서 제가 다 읽어보고 일일이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속 시원하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연금박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궁금한 점 이 시간에 물어보셔도 좋지만 혹시라도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더 궁금하다 이런 게 있으실 때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 저 말고 여기 네,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현재 저를 포함해서 20명의 연금 전문가가 일하고 있고요. 네. 부산에도 사무실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다 합쳐서 20명의 전문가가 저희 연금,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상담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다 눌러주고 계시죠? 네, 구독 안 누르시면 안 됩니다. 구독. 자, 구독. 연금박사를 구독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금박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보면서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벌써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댓글 주고 계신데요. 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연금에 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는 연금박사 라이브가 있죠. 네. 참 이런 게 대한민국에 뭐 저 말고도 여러 명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주식 상담하는 방송 많고, 뭐 부동산 상담은 더 많죠. 하지만 연금 상담은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연금박사가 여러분에게 연금에 대한 상담하는 채널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이 좀 빠르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의 질문을 빠짐없이 전부 다 답변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정말 말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 좀 말이 빨라서 안 들리시거나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방송 끝나고 재방송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방송 시청하실 때 재생 속도를 약간 늦추셔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게 있다? 그럼 저희 센터로 직접 전화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직접 상담이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많은 분들이 질문 주고 계신데 하나씩 보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덥죠? 네, 여러분, 날씨가 더운데 이제 더운 여름은 좀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열대야가 빨리 좀 이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벌써 한 달 넘게 열대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상 기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뭐 기후야 좀 어쩔 수 없지만 또 우리 노후도 행복하게 준비하려면 이런 거에 관계없이 또 연금에 대한 준비 잘 해야 되겠죠? 자, 이주승님 일바로 오셨네. 일바 반갑습니다. 손감녀님 반갑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람소리님 반갑습니다. 조아라님 반갑습니다. 보라매님 더운데 고생이 많죠. 네, 오늘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몽당이님 반갑습니다. 네, 움직여라님 반갑습니다. 네. 김민규님, 재산 형성, 연금 형성인가요?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재산 형성, 뭐 부동산, 주식, 코인 다 재산 형성이겠죠. 하지만 노후에 가장 중요한 자산은 결국 연금이다. 젊을 때는 부동산도 중요하고 주식도 중요하고 뭐 목돈도 중요하고 예금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노후가 되면 연금밖에 없더라. 연금밖에.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연금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거. 특히 대한민국은 고령화 속도가 되게 빠른 나라고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연금이 중요한 나라죠. 그래서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가 또 이런 센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는 그런 센터가 없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아시겠죠? 아니,
정부 대통령은 뭐 하나 몰라 이런 사람 뭐 표창해줘야지. 저희 대통령 표창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죠? 네, 네, 뭐 대통령이 뭐 이런 거 관심 있겠습니까? 사실 그죠? 네, 자 그러니까요, 네, 좀. 자 타로엄마님 반갑습니다. 누리꾼 반갑습니다. 누리꾼님, 전세수님 반갑습니다. 미루님 67년생 주부입니다. 임의 가입자인데요. 추후 납부하려고 합니다. 119개월 최소 납부인 9만 원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상 더 많이 하는 게 나을지 감이 안 옵니다. 최소 금액과 최고 금액 사이 제일 유리한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천만 원 준비된 상태입니다. 늘 유익한 정보에 감사합니다. 자, 국민연금 최소 금액으로 하시면 추후 납부를 최소 금액 9만 원 곱하기 119개월 하셔서 대략 한 1,100만 원 정도 하시면 가성비는 제일 좋습니다. 그죠? 하지만 연금액 자체가 낮죠. 대신에 월보험료를 올리셔가지고 추후 납부를 조금 더 하시면 가성비는 조금씩 떨어지지만 그래도 연금액이 총액이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뭐 정확한 금액은 사람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금액은 평균값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월보험료. 그러니까 한 월보험료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 곱하기 119개월 하셔서 2,500에서 3,000 정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딱 내시면 물론 적게 내는 것보다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훨씬 더 유리하고요. 대신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겠죠. 다만 우리 67년생 주부시기 때문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점은 뭐냐면 남편분의 국민연금 봐야 됩니다. 남편분의 국민연금이 많이 있다면 남편이 혹시라도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유족연금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추후 납부하신 본인 연금은 포기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국민연금은 중복수급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국민연금은 두 분이 다 생존해 계시면 각각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이분이 받던 연금의 60% 정도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되는데 본인 연금과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 두 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낸 돈에 대한 가성비도 보셔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런 중복수급에 대한 문제도 판단해 보셔야지 정말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거 궁금하시면 저희 센터에서 다 종합적인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판단,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시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홍수원님, 연금개혁안 설명 부탁합니다. 연금개혁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 일단 연금개혁안이 뭐 대통령이 뭐 다음 주쯤, 이번 주나 다음 주쯤 발표한다고 하는데 뭐 전반적으로 가장 큰 개념은 그 재정 안정화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뭐 자동으로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절하는 이런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네, 뭐 필요한 장치이긴 하나 결국 이런 장치가 들어갔을 때 연금액이 깎이게 되는 것이죠. 네, 잘 받던 연금액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뭐 지금 발표는 뭐 발표되면 기금 고갈을 30년 늦출 수 있는 안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뻥인 것 같고요. 네, 네, 기금 고갈 30년 못 늦춥니다. 30년 늦추려면 지금 보험료를 다음 달부터 지금 9%인 보험료를 18%까지 올려도 될까 말까인데, 네. 이거 뭐 천천히 올리고, 젊은이들은 천천히 올리고, 나이 든 사람 빨리 올리고, 그래봐야 13, 14% 올리고, 뭐 자동 조절 장치 좀 넣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30년? 기금 고갈? 뭐, 늦추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정보 말고, 그죠? 진짜 올바른 정보를 내놓고,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깨끗하게 포기하고, 딴 걸 하든가. 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번 연금개혁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의 구조상 기금 고갈 시점을 크게 늦추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JJH님, 박사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김진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가지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조님 항상 유익한 정보 도움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탱크보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움직여라츠님, 이혼하고 분할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전 남편이 돌아가시면 분할연금이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을 받으시는 순간부터 이미 내 연금의 수급권이 확보된 겁니다. 분할연금을 한 달 받았다. 그러면 그건 내 거가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혼한 전 배우자가 돌아가시든 살아계시든 관계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할연금을 받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분할연금 못 받습니다. 그런데 분할연금을 받고 난 이후 한 달만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혼한 배우자가 돌아가시든 살아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는데요.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이혼을 해가지고 분할해서 줬는데 그 분할해서 받은 사람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할해서 받은 연금 다시 돌아옵니다. 국민연금은 안 돌아오는데 공무원연금은 돌아온다고 합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여라 채님 돌아가셔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안태영님 오셨네요. 어려운 연금 공부 오늘도 열심히 배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람소리님, 정년이 65세로 늦어지게 되면 국민연금은 60일에서 65세 어떻게 내고 길어지는 만큼 금액도 늘까요? 라고 하셨는데, 정년을 65세로 늦추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나오는 이유가 연금 5년 더 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년을 65세로 늦추면서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내겠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차라리 정년은 그대로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65세까지 내라. 이렇게 가면 모르겠지만 정년을 65세로 늦추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국민연금 65세까지 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더 내면 아무래도 연금액은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기준대로라면 연금액은 더 올라가겠지만 지금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고 있고 또 연금 개혁이 됐을 경우에는 더 내긴 더 내겠지만 아마 연금 수령액은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년 65세로 늦추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일반 근로자분들은 더 일할 수 있으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국민연금도 더 내니까 더 좋아하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반대로 이 정년 65세로 늦추는 것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요소는 바로 기업들의 반대입니다. 자, 기업들은 사실상 정년을 65세로 늦추면 빨리 내보내야 될 사람을 5년 더 데리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정년을 65세로 늦추면서 국민연금을 65세까지 내시게 되면 기업이 절반을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연금 내실 때 월소득의 9% 내시지만 절반은 본인이 내고 절반은 회사가 내주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정년이 65세로 늦춰지게 돼서 그때까지 국민연금을 의무납부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또 5년간 회사가 여러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 더 내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은, 기업체들은 반대하고 있고, 일반 근로자들은 더 좋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년을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정년을 계속 늦춘다고 해가지고, 더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정년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정년을. 정년을 없애버리니까 그냥 정년을 없애버리면 막 65세, 70세까지 일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정년이 65세가 있으면 무조건 65세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죠? 남들도 가니까. 근데 정년을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찍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굳이 정년도 없는데 죽어라 일하면 뭐해. 그죠? 준비된 사람들은 빨리 퇴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년을 꼭 늦추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자, 아레카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덕분에 일시금 납부하고 추납도 완료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아레카님, 반환일시금 다 반납하셨고, 그리고 추납도 하셔가지고 연금액 많이 늘리셨으니까, 이제 오래 사셔서,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연금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주승님, 박사님은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제 재테크 궁금하신데, 제 책 안 보셨군요. 제 책. 연금 부자들, 우리 부의 진리 이런 책들 있으시죠? 다 이거 제가 쓴 책들입니다. 이거 안 보셨군요, 이거. 네. 제가 여기 재테크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는데, 네. 자, 무슨 얘기냐? 참고로 저는 재테크 하지 않습니다. 재테크 하지 않고요. 예. 뭐 하고 있냐면, 산테크. 제가 재산 강의 아시죠? 재와 산. 재물을 불리는 재테크, 생산을 준비하는 산테크. 아시겠죠? 저는 재테크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재물을 불려봐야 뭐 하겠어요. 내가 평생 먹고 살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연금에 대한 준비와 제가 평생 할 일에 대한 준비. 그렇죠? 저는 노후의 화두를 내가 얼마나 통장에 목돈을 쌓아놓고 있고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냐가 아니라 제 노후의 화두는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제 노후의 화두고 이것이 제가 이 책들에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의 진리 투자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투자해서 재테크해서 돈 벌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라는 것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재테크를 해라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라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부의 진리 책에 쓴 것이고요. 연금 부자들에서는 노후에 왜 연금이 중요한 것인가? 연금이 단지 돈이라는 것을 떠나서 노후에 평생 소득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평생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잘 준비된 노후다. 당신은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어야 여러분 노후가 잘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 있어야 노후가 행복한데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있죠? 정반대로 하고 있죠. 노후의 퇴직, 일을 그만두고 목돈 까먹으면서 노후를 보내겠다. 이것이 정말 잘못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노후를 고민해보지 않은, 노후에는 진짜 문제가 심각하게 될 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노후에 목돈 가지고 까먹고 있고 노후에 일 없이 집에서 놀고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노후에도 할 일이 있고 노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건강하게 일하면서 평생 안정된 소득으로 행복하게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제 재테크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네. 저 주식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주식도 갖고 있지만 주식은 재테크, 소득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배당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제가 금융업계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지, 재테크를 통해서 무슨 수익을 통해서 대박을 내겠다? 하지 않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주식 절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코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코인을 해서 그거를 더블 100배를 낸다 한들 제 인생이 더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인생은 평생 소득, 연금에 대한 준비와 열심히 할 일 준비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재테크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학 확실합니다. 이 철학을 가지고 제가 책을 쓰고요.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이거를 10년, 20년 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사기를 치고 싶어도 제가 이거를 10년, 20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 인생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할렐루야 영화 보셨어요? 할렐루야? 박중훈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박중훈이 사기를 치려고 목사가 됩니다. 그죠? 원래는 도둑놈인데. 그죠? 네.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계속 이제 설교하면서 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원래 사기를 치려고 목사가 됐는데, 착하게 살아라, 정말 좋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선해지는 것이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람은 말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사실상 신뢰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본인의 행동이 되고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정희선님 질문입니다. 부부가 같이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부부가 같이 연금 수령할 수 있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중복 수령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자, 남박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토시스님 오셨네요. 네, 오늘도 올바른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넉넉한 노후는 어려워도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어요. 조금씩 생각과 생활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돌머리에 중요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토시스님 돌머리라뇨. 네. 자, 이렇게 또 연금 박사 보시면서 생각을 깨우쳐 가시는 거는 진짜 지혜로우신 겁니다. 아시겠죠? 돌머리들은요, 이거 맨날 방송 봐도 못 깨우칩니다. 돌머리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돌머리들이 지금 뭐 하냐면 맨날 주식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올라볼까? 뭐 ETF, 뭐 나스닥, 뭐 이런 거 찾으면서 투자 수익 연구하고 있어요. 돌머리들이에요. 왜냐면 왜 돌머리냐? 아니, 주식을 공부해서 부자가 될 거면 증권사 직원들이 제일 부자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증권사 직원들 중에 주식으로 부자 된 놈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미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주식을 공부한다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돌머리들이 자꾸 주식을 공부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주식을 공부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돌머리입니다. 아시겠죠? 아니 이미 검증이 끝난 거, 주식은 공부해봐야 부자 될 수 없다는 거를 뻔히 이미 수백 년간 검증이 끝났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게 돌머리지 사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깨달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공부를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제도라든가 뭐 이런 상품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유리한 상품을 찾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일 주가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신이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신에게 도전하는 행동입니다. 맞출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 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토시에스님 연금 준비 잘 하시는 거, 또 평생 할 일 준비하시는 거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겁니다. 자, 한여름님 반갑습니다. 이정민님 반갑습니다. 현금보다 연금? 당연하죠. 네, 현금 갖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당합니다. 현금 갖고 있으면 자식한테 뺏깁니다. 현금 갖고 있으면 친구한테 빌려줘도 못 받습니다. 현금 갖고 있으면 주식했다가 날립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연금도 자식한테 뺏길 수 있고요. 연금도 날릴 수 있고요. 연금도 보이스피싱 당할 수 있고요. 연금도 주식해도 날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받는 연금 날려도 다음 달에 또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연금의 힘입니다. 아시겠죠? 목돈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 날리면 얼마만 참으면 돼? 한 달만 참으면 됩니다. 이게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여러분도 그게 목돈 가지고 계시면 지켜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연금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을 지켜드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의 힘입니다. 이거 나이 들면 깨닫게 되시는데 지금 깨달으면 지혜로운 분이시고 나이 들어서 그제서야 늦게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우매하신 분이신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고 그걸 미리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조한이님, 국민연금 환급받는 거 어떤 식으로 받나요? 국민연금 환급받지 않는데요. 네. 국민연금 환급받는 거 없고요. 네. 국민연금을 이제 뭐 10년을 납입을 하지 않으셨으면 10년치에서 일시금으로 반환 일시금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건 60세 넘으면 내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국민연금은 웬만하면 일시금 받는 것보다 네.
연금으로 받으실 것이 더 좋죠. 우리 한여름님 CPE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CPE. 자, CPE, Certified Pension Expert 자격증. 자, 연금 박사가 보건복지부와 한국FP협회와 함께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증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연금 전문가를 양성하고 연금 전문가를 교육하는 CPE 자격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승인된 민간 자격입니다. Certified Pension Expert. 지금 연간 3회 시험 보고 있고요.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네. 벌써 1, 2, 3, 4, 4회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방송 보신 중에서 내가 연금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 연금 전문가가 되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CPE. 그죠? 네. 한국 FP 협회 가셔가지고 CPE 자격 검색하셔서 자격 접수하시면 공부하시고 온라인 강의 들으시고 시험 보시면 합격하시면 자격을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김현수님 반갑습니다. 이결원님 반갑습니다. 한여름님 자격증 활용한 구직이 가능한가요? 자, 그런데 우리 CP 자격을 따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어서 월급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변호사라든가 뭐 공인회계사 이런 자격증을 따면 여기저기 취업이 잘 돼가지고 뭐 회계사로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사실 요즘 회계사도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다 영업직입니다. 영업직. 내가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한테 소송을 의뢰하는 사람이 없으면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내가 회계사 자격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한테 세무회계 이런 걸 의뢰하는 고객이 없으면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CP도 마찬가지입니다. CP 자격을 따신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월급 받고 직장에서 오라, 뭐 월급 주겠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CP 자격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연금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 피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여러 가지 연금 솔루션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무슨 뭐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시거나 뭘 상담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내 연금 한번 공부해 보겠다. 그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만 올바른 정보를 주셔도 굉장히 유용한 자격이라 생각됩니다. 자, 금혜공신님, 현금 1억을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받나요? 네, 1억 가지고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한 달에 얼마 받을까요? 일단, 가입하신 연령이 몇 살인가에 따라 약간 차이 납니다. 일단, 종신연금형. 평생 받는 것을 현금 1억을 65세에 맡기고 종신연금으로 다음 달부터 받게 되면 월 40에서 42만 원 정도를 평생 받게 됩니다. 약간 금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가 약간 높고 여자가 약간 낮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오래 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1억 맡기시고 65세부터 연금 받으시게 되면 대략 월 40에서 42만 원, 많게는 43, 4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현금 1억을 가지고 연금으로 받는데 내가 종신으로 받지 않고 10년 확정으로 받는다. 10년 확정으로. 그럼 1억을 그냥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월 90에서 92만 원 사이의 연금을 10년간 나눠 받으시고 끝납니다. 아시겠죠? 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현금 1억 가지고 내가 그러면 배당을 받겠다, 이자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종신연금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보증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금액이 높지 않지만 이걸 평생 받을 수 있고 내가 90세, 100세, 110세를 받더라 하더라도 평생 다 지급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국가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체크님 반갑습니다. 네이르 사라님, 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도움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자, 영알림, 안녕하세요. 질문이요. ISA에 가입하고 10년 정도 예금한 후 일시불로 찾아도 세금 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매달 연금으로 찾아야만 세금 혜택이 있나요? 네, ISA는 목돈 마련 통장이기 때문에 3년만 유지하시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금액 비과세를 하고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저율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ISA입니다. ISA. 자, 그런데 지금 연금으로 받으신 상품은 ISA가 아니고 IRP입니다.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 퇴직 연금 계좌죠. IRP에 가입하고 납입하신 후에 나중에 일시불로 찾으시게 되면 세금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ISA는 목돈 만드는 계좌이기 때문에 3년, 5년이 지나면 일시불로 찾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서 세금 혜택 받는 겁니다. 목돈 마련 계좌이기 때문에. 하지만 IRP, 연금 만드는 IRP는 매달 납입하셔가지고 세제 혜택 받으시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면 그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저율과세 받을 수 있지만 그걸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불로 찾으시게 되면 그동안 세금 혜택 받으신 거 전부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IRP와 ISA는 저는 다른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화님 안녕하십니까? 최여금님 반갑습니다. 탱크보이님, 가족이 국민연금 임의 가입하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3.3%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국민연금 공단 연락해서 3.3에 대한 연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이게 무슨 얘기지? 네, 국민연금을 임의 가입하다가 직장 생활하시면서 3.3 세금?
문제 모르겠네. 3.3%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직장인이 아닙니다. 직장에 근무하는 계약자거나 혹은 계약직이거나 혹은 뭐 사업자신 거죠. 그죠? 네. 자, 그렇든 어쨌든 그 3.3% 세금 띄고 소득을 받으신다는 건 사업자시기 때문에 이 사업자는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연금을 납부하셔야죠. 지금 소득이 있는데 납부 안 하고 계신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 되면 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 옵니다. 작년에 소득이 있는데 왜 신고 안 했니? 연금 내. 이렇게 연락 오니까요. 미리 내셔서 연금 내셔도 좋고요. 알아서 기다리고 계시면 내년에 소득 신고가 되고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국민연금 내라고 연락 옵니다. 아시겠죠? 자, 미루님 감사합니다. 안단태님 67년생 현재는 만 64세부터 연금 수령하는데 개혁하면 만 64세에 수령하나요? 또 개혁 시 조기 수령도 가능한가요? 자, 일단 현재 67년생, 68년생까지는 64세부터 국민연금 수령하는 것이 법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9년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수령하시게 되겠죠. 이번에 연금이 개혁된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이미 법으로 확정돼서 연금 개시가 확정되신 분들을 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7년생이신 분들은 그냥 법 개정과 관계없이 64세부터 수령하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조기 수령 가능합니다. 개혁과 관계없이 이미 5년 일찍 조기 수령 가능하고요. 5년 늦춰서 연기 연금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미 이렇게 법으로 확정되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번에 개혁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이 내고 혹은 뭐 더 늦게 받고 뭐 더 덜 받고 이러신 분들은 대부분 다 7, 80년대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60년대생은 국민연금 관련해서 바뀌는 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몽님, 연금박사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도 감사합니다. 구독. 자, 이정민님, ISA는 이번에 한도가 늘어나게 될까요? ISA 이번에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제가 늘어난다 그러든가? 뭐 아직 뭐 세제 개편은 나오긴 했는데 이건 아마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가지고 통과될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 네. 자, 멋진놈님, 라이브는 처음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월요일 저녁에 들어오시면 연금박사 라이브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움직여라 채님 도움 주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우현수님, 안녕하세요. 퇴직금 연금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일시금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3년 후 퇴직 17년 근속, 퇴직금 2억 실천 예상, 퇴직 후 4년 뒤 연금 230 예상, 퇴직 일시금 받을 때 세금 얼마나 되는지, 일시금 받아 부동산 투자하면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퇴직금은 퇴직연금입니다. 아시겠죠? 퇴직연금은 평생 모아서 퇴직하는 시점에 받아가지고 그걸 내가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라고 국가가 세제 혜택을 드리는 거고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퇴직금은 사실 일시금 받으시나 연금 받으시나 이렇게 근속을 거의 20년 가까이 하셨고 퇴직금 금액이 한 2억 7천인데 퇴직 소득세율은 한 5, 6% 나올 겁니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퇴직소득세 5, 6%를 다 내시면 되고 그걸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내 아들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할인해 드립니다. 뭐 퇴직소득세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금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연금이기 때문에 그 세금 때문에 내가 연금으로 받을까 일시금 받을까 이것이 아니라 이 퇴직금은 연금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지금 일시금 받으셔가지고 부동산 투자하시겠다고 하는데 일시금 받아가지고 집 사가지고 집값이 올라서 더 좋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퇴직금을 깨서 이걸 일시금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신다? 이거는 그냥 제가 단언컨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거다. 아시겠죠? 당장 이 거위가 뱃속에 황금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가르면 엄청난 황금이 쏟아지겠지. 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아마 뼈저리게 후회하실 겁니다. 내가 그때 연금 박사님 말 듣고 일시금 타지 말고 연금으로 받을 걸. 그 연금으로 받는 것도 IRP에서 이렇게 확정 10년, 20년 받으시는 것보다 종신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왜? 결국은 내가 노후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소득이 고정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노후의 가장 큰 안정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은 고정적으로 나오는데 뭐 2년, 3년 내에 끝나버린다. 나는 아직 말짱하다. 이런 거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노후에 사실 더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적인 연금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보장받는 것. 이것이 노후의 연금의 가장 큰 핵심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발 우리 우연수님 여러 가지 방향도 있고 많은 주변에서 이걸 무슨 뭐 배당주에 투자해라, 주식을 해라, 코인을 해라, 부동산을 해라, 다양한 게 좋은 게 많다라고 하시겠지만 그건 딴 돈으로 하세요. 딴 돈으로. 다른 돈으로. 그리고 퇴직연금만은 반드시 종신연금형으로 만들어서 노후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계속 매달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윤이와 아빠의 잊지 못할 순간님, 추납은 언제까지 납부할 수 있나요? 우리 하윤이와 아빠가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고 계시는군요. 네, 좋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와 함께 잊지 못할 순간 만드시면 좋으신 거죠. 추납은 연금 받기 전날까지, 65세 연금 받는다 그러면 64세 마지막 달까지 추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만, 추납하는 시점에 국민연금을 가입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계속 가입하신 다음에 추후 납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연금 받기 직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A 코르님, 안녕하세요. 공무원 재직 중일 때 연말 정산 시 세금 혜택 준다고 부었던 민간보험사의 개인연금을 자, 은퇴 후인 지금, 월 수령 시에 분리과세되고, 기존 연말정산 시에 절세한 세금을 반납하지 않고, 월 얼마를 받아야 위조건을 만족하나요? 총 납부 금액은 4천만 원 근처입니다. 약 20년 불입했습니다. 자, 이거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정말 계산식 문제를 내시듯이 내셨습니다. 그쵸? 네. 위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금액을 수령합니까? 네, 지금 수학 문제 푸는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공무원 재직 중일 때 연금저축 가입하셨군요. 그래가지고 개인연금 가입하셔가지고 지금 매달 매년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으셨죠. 자, 이렇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으신 연금저축, 연금 탈 때 55세 이후에 연금 받으셔야 되고요. 자, 연금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냐면 쌓여있는 금액의 대략 10분의 1 정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네. 나눠서 받으셔야 됩니다. 나눠서. 2013년 이전 가입분은 5년간 나눠서 받으시면 되고 2013년 이후 가입분은 10년간 이상 나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천만 원 정도니까 연간 400만 원씩 10년간 나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아시겠죠? 근데 내가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러면 세금을 조금 더 토해내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적연금,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연간 총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넘게 되면 종합과세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복잡하시죠? 자, 이런 거 상담해 드리려고 어디가 있다? 네,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코르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거 되게 복잡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답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4천만 원을 10분의 1로 나눠서 연간 400만 원씩 받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 초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궁금하시면 저희 센터 문의하시면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청학동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이미 가입으로 한 납입자는 연금 받을 때 세금 혜택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셨는데 만약 예상 수령액이 75만 원 정도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이 전혀 없지는 않을 듯 해서요. 그리고 언제부터 세액공제 받았나요? 혹시 1999년 4월부터인가요? 자, 국민연금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연금 받을 때가 아니라 연금을 낼 때 세금 혜택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매년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거 2002년부터 적용했습니다.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낸 것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해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 못 받았기 때문에 연금 탈 때 세금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는 국민연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았거든요. 세금을 돌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연금 탈 때 다시 내셔야 됩니다. 돌려준 게 그냥 돌려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내라고 돌려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납입할 때 돌려받지 못했으면 이미 낸 거니까 연금 탈 때 추가로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납입할 때 돌려받았으면 연금 탈 때 내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미 가입자들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죠.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 대상이 아니신 거고, 그런데 내가 임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가입한 겁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어요. 근데 연말에 세금을 환급받아야 됐는데 내가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낸 게 없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냈다고 해가지고 돌려받을 것도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죠? 왜 납입할 때 돌려받는 게 없기 때문에 연금 탈 때 세금 내는 것이 없죠. 자, 그렇죠. 예상 수령이 75만 원 정도 받았는데 만약에 전부 이미 가입을 하셔가지고 세금을 돌려받지 않은 돈이라면 75만 원 그대로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연금 수령액 중에서 만약에 내가 세금을 낸 게 있다. 그러면 세금을 낸 것 중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러니까 소득공제 받았다. 그럼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율로 산정해가지고 연금 탈 때 세금을 부과하겠죠. 그리고 2002년 이후 납부한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됐기 때문에 2001년까지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납입한 부분으로 국민연금 받으시는 부분들은 세금 없습니다. 아시겠죠? 복잡하시죠? 자, 이래서
이래서 연금 박사가 있는 거예요. 연금 박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연금 전문가, 연금 상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송 보시고 어떤 분들이 연금에 대해 궁금하다고 이상한 데 가서 전화하시고 무슨 보험사 전화하고 증권사 전화하고 있고 아는 사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있고 계신데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일반 증권사나 무슨 뭐 보험사나 일반 개인들은 연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전화해봐야 그런 상품이 있니? 그 세금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모르죠. 그래서 이게 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걸 대충 들은 사람들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유일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는 곳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연금 전문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1800-3624 연금박사가 만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저희 센터에 20명의 전문가들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다. 아시겠죠? 저희가 여러분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정확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센터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여름이님 수고 많으십니다. 5년 후 정년이고 지금 현금 5억을 어찌해야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5년 동안 생활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아니 5년 후 정년이고 지금 현금 5억이 있으면 5년간 쓰시면 1년에 1억씩 쓰시면 되겠네요. 이 여름이님 뭐가 고민이에요. 그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냥 5년간 시원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현금 5억을 네, 돈이 많으신데 고민이네. 예, 현금 5억을 5년간 열심히 나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슨 방법이지? 네, 아니면 뭐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쓰시고 나머지는 저축하셔가지고 뭐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물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질문이 잠깐 약간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5년간은 5억 가지고 1년에 1억씩 쓰시면 되는 거죠. 뭐 크게 어려움 없겠습니다. 자, 김진구님 최저보증 8% 월 5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후에 3배까지 증액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차후 약 2년 후에 여유가 있을 시 같은 연금에 2~3배로 증액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연금을 별도로 새로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증액 시는 어디로 연락해서 연금박사? 연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저희 센터에서 8% 최저보증연금 가입하셨는데요. 월 55만 원 가지고 계시는데 증액이 아니라 거기다가 추가 납입이 가능한데 추가 납입은 내가 50만 원씩 월 보험료를 내고 계신다. 그럼 50만 원의 2배인 100만 원을 추가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총 150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50만 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50만 원씩 열심히 내시고 나중에 100만 원씩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50만 원씩 1년을 냈습니다. 그럼 600만 원 냈죠. 그럼 600만 원의 2배인 1200만 원을 추가 납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여유가 있을 때 하실 수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내가 한 2년치를 모아가지고 한 2,400만 원 내가 추가 납입한다? 안 됩니다. 왜냐면 하실 수 있는데 2,400만 원 추가 납입하시는 순간 비과세 한도 연간 1,800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상품이 과세 상품으로 바뀝니다. 비과세가 깨져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유가 있을 때 하셔도 할 수는 있겠지만 과세, 비과세 문제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웬만하면 추가 납입은 가능하지만 하실 거는 연 단위로 끊어서 올해 거는 올해 하고 내년 건 내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게 좋지. 나중에 쭉 몰았다가 3, 4년치를 몰아서 하겠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추가 납입을 하시는데 추가 납입하는 시점에 더 좋은 연금이 나왔다. 만약에 그렇다면 기존 상품에 추가 납입하시는 것보다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다만 기존 상품에 추가 납입하시게 되면 내가 뭐 필요할 때 돈을 내줄 수 있고 또 내기 싫을 때 안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추가 납입은. 그런데 다른 상품에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시게 되면 그건 고정적으로 납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납입이 가능한 경우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연락하시면 된다고요? 네, 연금박사로 연락해서 담당자로 통화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직접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건 어디로 하시든지 상관없겠습니다. 자, 업무 처리는 하는 거지만 저희도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아, 그리고 IBK 하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저희 담당자랑 통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비과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체크해 봐야 되기 때문이죠. 자, 구름빵님 반갑습니다. 2007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입니다. 25년 1월 연금 수령 가능일이고요. 누적 수익률 20.7%, 연평균 수익률 1.1입니다. 수익률이 많이 안 좋은 상품인 거죠. 어쨌든 뭐 20% 수익 냈다는 것은 다행인데요. 그쵸. 뭐 거의 20년 가까이 불입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1.1. 네. 사실 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게 보통, 보험사의 연금저축 상품이 되게 공시율이 낮고, 특히 화재보험사의 연금저축 상품이 수익이 낮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 이건 사실 지금 55세가 되셨다면, 2025년 1월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55세가 됐으면 바로 연금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라도 연금 개시 하십시오. 연금 개시 하셔가지고
10년 확정으로 받으세요. 10년 확정을 받아가지고 그걸 더 좋은 연금에다가 재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그냥 가져가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안단태님, 박사님 국내 주식 하세요? 해외 주식 하십니까? 자, 일단 저는 해외 주식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왜냐면 일단 주식으로 돈 버는 것이 제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뭐 어차피 연금 받으면서 평생 먹고 살 준비가 끝났는데 내가 주식 더 불려서 뭐 하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해외 주식 한다고 계속 보면서 밤새도록 주가가 뭐 나스닥이 오르네 떨어지네. 특히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 밤 11시까지 개장하는데 그때부터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주식 보면서 또 이렇게 뭐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식 폭락한 거 보면서 기분 나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런 인생 살기 싫기 때문에 굳이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쵸?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은 우량주 중심, 뭐 삼성전자라든가 은행주 이런 우량 주식을 그냥 조금 갖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크게 연연하지 않고 매일매일 수익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주식 투자? 주식을 갖고는 있으나 주식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해외?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굳이 가면 뭐합니까? 내가 거기서 돈을 번다고 제 인생이 더 행복해지지 않는데 뭐하러 합니까? 그죠? 네. 아시겠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가진 건 1,000만 원밖에 없고 이걸로 1억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정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러면 해야죠. 코인 도박해야지. 그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뭐 아니면 돈데. 그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시라면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자산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꾸준하게 여러분들 연금 받을 준비하셨다면 주식도 여유 있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외 주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굳이 바다 건너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베제크님 감사합니다. 제 철학 도움 됐다니까 감사합니다. 남희연님 쟁쟁거리는 목소리 싫어. 쟁쟁거리는 목소리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박소영님 반갑습니다. 이범주님 연금박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수나무TV님 안녕하세요. 8% 최저보증연금 가입하고 3개월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7% 최저보증연금이 개정되었는데 8% 해지하고 7% 새로 가입해야 할까요? 연금액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에 따라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교해 봐서 연금액이 너무 차이가 크다 그러면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센터 담당자들하고 통화하셔가지고 직접 비교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선웅님 오늘도 오셨네요. 즐거운 하루 마무리 또 연금 박사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몽님, 철학 있는 연금 박사님, 옳은 말씀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씀에 동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뭐, 제 말씀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뭐, 괜찮아요. 사실 뭐, 나중에 우리가 깨닫는 거지. 뭐, 젊을 때야 못 깨달으니까 나중에 그때 가서 이 방송 보시면서, 그때 연금 박사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후회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아빠 까바르님, 연금 뜻이 뭐죠? 연금, 연간 받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연금. 영어로 annuity라고 하죠. annually 연간 지급되는 annuity라고 합니다. 연금. 아시겠죠? 자, 그 연금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금 다 연간 지급되는 것이 기본인데, 이걸 월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정재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셀틱 클래스코님, 조금 늦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돈방님, 반갑습니다. 세상의 심리님, 연금 박사님, 제가 20대인데 S&P 500 같은 미국 인덱스 펀드는 연금으로 할 만하지 않나요? 지난 150년간 우상향했고 연평균 수익률이 복리로 10%더라고요. 나중에 훨씬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상의 심리님. 네, 20대이신 분들은 하셔야죠. 네, 장기적으로 푸실 거니까 S&P, 나스닥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미국 시장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미국의 S&P나 나스닥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의 심리님 꼭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지난 150년간 우상향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앞으로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논리가 잘못됐어요. 과거에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 그럴 것이다? 땡. 아시겠죠? 투자함에 있어서 과거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 그럴 것이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순간 주가는 일정 부분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그때 내가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승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심리님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 20대이신데 세상의 심리님께서 나중에 연금 받을 3, 40년 후에 S&P 나스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의 심리님께서 그 S&P 500을 30년간 들고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론은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90년대 초반에 2만 원이었고 지금은 8만 원인데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하게 되면 400만 원짜리입니다. 2만 원짜리가 30년간 400만 원이 올라서 무려 2000%, 200배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를 30년간 갖고 있었으면 2000%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30년간 들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S&P 지금 500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겠다고 몇 년 전부터 하신 분들 지금 다 또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 또 갈아타고 계시고 또 S&P 했다가 갑자기 나스닥으로 갔다가 또 전기차로 갔다가 무슨 또 뭐 배터리로 갔다가 무슨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또 손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샀으면 30년 묻어두라니까 그걸 하라고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수익이 날 것 같아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진 사람들 중에 30년 가진 사람 널렸어. 왜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무슨 뭐 강남에 살다가 서초로 옮기고 반포로 살다가 강동 갔다가 다시 송파 갔다가 이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내 집에 기꺼이 살아서 거기서 30년간 살았기 때문에 자산이 된 거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젊으신 분들, 투자를 통해서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과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셔라. 그리고 내가 이론대로 할 수 있으면 하셔라. 근데 내가 이론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럼 그 방법은 아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냥 투자시장에, 아마 노예가 되시거나, 투자시장에서 어떤 놀잇감, 먹잇감이 되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신백근님, 감사합니다.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있는데 나중에 연금처럼 나눠받으려고요. 소득으로 인정되는지요? 네. 노란우산 연금으로 나눠받으실 때, 세금 내셔야 되는데요. 이거 아마 분리과세 됩니다. 분리과세 되고요. 그 다음에, 세율은 퇴직소득세로 되게 낮게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실제로 이것 때문에 세금을 내시거나 불이익을 받으실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연금이 이자만 소득으로 버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자, 시바님, 아버지가 공무원 연금 받고 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머니한테 60% 넘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아들이 장애인 3급인데 아들한테 넘어가나요? 아들도 나중에 국민연금 공무원 다 받을 수 있죠? 네, 아들이 장애인 3급이면 이거는 법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국민연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3급이면 안 넘어갑니다. 네, 25세 미만이면 넘어가겠지만 네, 장애인 2급 이상이면 넘어가거든요. 네, 그 장애 등급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들도 나중에 뭐 본인 국민연금, 본인 공무원이 시험을 다 받을 수 있겠죠. 네. 아시겠죠? 네, 장애인 3급은 기준이 좀 애매하다. 아시겠죠? 네, 유족연금 받을 때는 장애인 나이 제한이 있는데, 자녀는 나이 제한이 있는데, 장애인 2급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급, 1급은. 자, 천사님 반갑습니다. 김순아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자, 멋진 놈님, 연금 복권을 꾸준히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주 25,000원씩 4주 동안 월 10만원씩 꾸준히 매수하면 1년에 120만원, 10년에 16만원인데, 10년 동안 한 번은 당첨되지 않을까요? 세금 타고 20년 동안 월 520만원입니다. 네. 아니, 뭐 저는 연금 복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그죠? 내가 했으면 10년간 꾸준히 해야지. 그죠? 근데 하다가 한 주 쉬고 몇 주 쉬었는데 마침 그 쉬는 날 내 번호가 당첨된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꾸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탱크보이님 감사합니다. 김성철님, 저는 54세인데요. 최저보증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그럼요. 54세에 충분히 가입 가능하고 60세도 가입 많이 하십니다. 연금 상담은 아무 때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전화로 상담해드리고 있고 실제 약속 잡아서 방문 또는 내 방에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료 받지 않습니다. 상담료는 연금 박사와 상담할 때는 연금 박사는 상담료 받습니다. 10만원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문가들은 다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방프로님 안녕하세요. 6% 연금보험에 가입했고 월 80만원 7년 납 5년 거치입니다. 이제 나이가 52세라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몰라서 7년 납으로 했고 월급 받는 동안은 80만원에 추가로 70만원 연 1800만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추가 납입도 똑같이 6%로 계산되는 거 맞는 건가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잘하셨고요. 꾸준히 7년 납 내시고 5년 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추가 납입까지 합쳐서 연간 1800만원 하시면 되겠고요. 추가 납입도 똑같이 6%로 계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네. 잘 유지하셔서 나중에 반드시 평생 연금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피해피님 공무원인데요. 공무원도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해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공무원도 소득이 있으신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저축 IRP 가입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좀 모바일 잘하시면 그냥 은행이나 증권사 앱 가셔가지고 가입하면 거의 수수료도 없이 핸드폰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
그 다음에 뭐 나 모르겠다 그러면 은행이나 증권사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증권사나 은행 직접 매장 가서 가입하시게 되면 수수료가 조금 높다라는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모바일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신분증만 들고 하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진정원님 반갑습니다. 네, 박영호님 반갑습니다. 안단태님, 아까 1억을 예치하면 월 42만원 정도 연금 사망시까지 나온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품인가요? 즉시연금입니다. 즉시연금. 즉시연금. 네, 즉시연금. 즉시연금 상품인데 회사별로 상품 이름이 약간 다릅니다. 보통 생명이나 큰 회사에서 상품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 센터 1800-3624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전부 다 상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승님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님, 연금 수령을 5년 연기하면 이후 소득이 있더라도 감액되지 않나요? 네.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 이후 5년간만 소득이 있으면 감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개시 이후에 5년간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기 때문에 굳이 감액되면서 연금 받지 마시고 연기하시면 됐습니다. 연기하시면 감액도 받지 않고 5년 이후에는 더 많은 연금액을 평생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최문정님 감사합니다. 유윤성님 반갑습니다. 조한이님 연금보험료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제출했습니다. 환급은 어떤 식으로 받나요? 아, 네. 연금 받으시나 보죠? 네.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제출하셨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매길지 안 매길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급받는 게 아니라 연금 받으실 때 세금을 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근데 이미 납부한 세금이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그거를 연금액에 포함시켜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시불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만약에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 그럼 일시불로 주십시오 라고 해도 되고요. 이걸 연금으로 주십시오 하고 연금으로 줍니다. 그거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늘푸름님 50세 이후 사학 퇴직 후에 국민연금 최초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학은 그만두셨고 사립학교 교직원 이제 국민연금 또 가입할 수 있죠. 60세 이전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9만원으로 10년치 일괄 납부잖아요. 자, 일괄 납부는 되지 않습니다. 일괄 납부는 되지 않고요. 매달 꾸준하게 납입하셔도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선납은 가능한데 그건 한번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10년 동안 계속 일해서 연금 받을 예정입니다. 할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 금액을 돈이 있을 때 제가 40만원 조정해서 낼 수 있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월 납부가 원칙이고요. 50세 이후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 뭐 최대 5년까지라 그러던데 그거를 아마 일괄 선납이 가능하고 선납하실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율로 할인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남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괄 납부도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사학연금 퇴직자시기 때문에 사학연금 수령 예정자시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납부하셔가지고 연금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선납이 가능하니까 그런 조정되는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가지고 일정 부분 내가 먼저 내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메칼로님 감사합니다. 웅프로님 감사합니다. 몽당이님 도움됐다니까 감사합니다. 미정광님, 광미정님, 연금 최초 가입은 1990년인데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는 2001년부터 증명이 되던데요. 그렇죠. 네, 국민연금 그렇습니다. 2001년 이전은 어떻게 되죠? 네. 국민연금 가입하신 거 2002년 납입분부터 소득공제 받으셨기 때문에 연금 탈 때 세금 내셔야 되고요.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연금 탈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는다. 100만 원 받는 것 중에서 2001년 이전에 납입한 부분이 40만 원이고 2002년 이후에 납입한 부분이 60만 원이다. 그럼 60만 원은 세금 냅니다. 그래도 40만 원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요거는 알아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권은숙님, 남편이 62년생 예상연 금액이 180만 원 정도 예상되는 거고요. 2025년 3월부터 정상연금 수령입니다. 58세 조기 퇴직하고 이후 최저금액 9만 원 현재까지 납부 중입니다. 연기연금 신청 계획인데 지금이라도 납부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현재 9만 원으로 연금 수령할 때까지 내는 것이 유리한지. 자, 2025년 3월까지 지금 뭐 한 몇 달 안 남으셨는데요. 그죠? 네. 어쨌든 62년생이시면 연금액이 국민연금의 수혜자시거든요. 최저금액으로 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몇 달 안 남았지만 많이 낼 만큼 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낸 돈 대비 가성비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낼 수 있다면 국민연금이 제일 좋거든요. 내가 앞으로 지금 남은 기간이 예를 들면 뭐 90, 11, 12, 1, 2, 3, 한 7, 8개월 남았는데 뭐 그동안 내가 50만 원 내면 한 300만 원 내는 거거든요. 그럼 뭐 그동안 거기 안 내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내가 괜히 갖고 있다 쓰는 것보다는 국민연금에 많이 내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리은케이님 모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님, 박사님, 목돈 5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연금이 있을까요? 나이는 53세입니다. 자, 5천만 원, 목돈으로 굳이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일시납 연금 중에 5% 최저보증연금 있습니다. 일시납으로 하실 수 있는 거. 요거를 내시고 한 10년, 15년 거치한 후에 연금으로 받는 방법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돈 5천만 원이 있는데 내가 좀 연금을 더 늦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목돈 5천만 원을 하는 것보다 요거를 적립식으로 나눠서 5천만 원에서 50만 원씩 빼가지고 한 10년 납부를 해가지고 연금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최저보증 연금들을 보면 일시불로 내는 것이 연금액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일시불로 내는 것보다 이걸 천천히 적립식으로 따박따박 내는 것이 나중에 연금액이 더 높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일시불 한 번에 내는 것이 연금액이 더 높아지는 것이 사실인데 상품의 구조가 그렇지 않다 보니 일시불로 내는 것이 연금액이 더 불리하고 매달 조금씩 천천히 늦게 내는 것이 오히려 연금액이 더 높다는 사실 꼭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 센터 문의하시면 저희가 솔루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야씨님, 노란우산 자영업 가입자입니다. 폐업후 노란우산도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할까요? 그러면 수령 금액은 증가는 어떻게든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노란우산은 60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게 연금 수령이 아니고요. 분할 수령입니다. 분할 수령.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가 연금이 아니고 분할 수령이기 때문에 10년, 15년, 20년으로 분할 수령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신연금 기능은 되지 않습니다. 분할해서 딱 기간에 맞춰 수령하는 것이고요. 그 수령에 대한 이자는 지금 현재 뭐 이자를 한 2몇 %, 3% 가까이 나오는데 그 이자를 가산해서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연금 형태지 종신연금은 아니고 분할해서 수령받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경신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망보험금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사망보험금은 사망하시면 돌아가셔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은 연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불가능합니다. 근데 일부에서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건 뭐냐면 종신보험, 사망보험을 해지해서 해지 환급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은 1억이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5천만 원밖에 못 찾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사망보험금 1억이고 해지 환급금 5천이다. 그러면 연금으로 바꾸면 뭘 준다? 사망보험금 1억을 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해지 환급금 5천만 원을 연금으로 주기 때문에 반토막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망보험금은 돌아가셔서 받는 것이지 평생 받는 연금이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아시겠죠? 네, 해지 환급금을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자, 김현수님 연금에 대해 궁금한 것 대표님 덕에 속 시원히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4월달에 센터 방문해서 연금 들었는데 참 든든합니다. 끝까지 잘 유지해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현수님 감사합니다. 네. 최문정님 28세에 개인연금 10만원씩 10년 납해서 55세부터 10년 수령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높았지만 그동안 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해약하려다가 최저보증 4%라 유지했고요. 올 11월에 25만원씩 수령하는데요. 1년에 7%씩 증액됩니다. 연금으로 10년 받는 게 나을까요? 해약해서 다른 거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최저보증은 4%. 그렇죠? 무조건 유지하셔야죠. 네. 아시겠죠? 네. 어쨌든 과거에 가입한 상품 중에서 금리 연동인데 최저보증률이 1%, 2%밖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가입하신 지가 벌써 한 10년, 20년 넘으셨고 그러면 평균 수명 측정하는 경험 생명표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최저보증 4%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사업비 떼고 4%를 한다라 하더라도 지금 어디 가서 4% 찾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깨서 딴 걸 한다고 했을 때 좀 좋아 보이긴 하겠지만 이걸 해지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상품은 굳이 해지하실 필요 없이 그냥 유지하셨다가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 이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김민호님 안녕하세요. 57세 남성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을 95년에 가입하여 연금 수령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계속 그냥 놔두고 있는데 60세 연금 개시 시작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연금 수령 아직 안 하고 계시는데 자, 이 95년도에 가입하신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연금은 비과세고요. 연금저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이거는 60세에 연금 개시하셔가지고 5년 이상만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다 비과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금 문제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일시불로 수령하시게 되면 이 과세됩니다. 이자소득세로. 하지만 연금을 5년 이상 나눠 수령하시게 되면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자, 연대웅님 감사합니다. 여비님, 연말에 60세 정년퇴직금 3억 정도 받습니다. 종신연금으로 내년부터 계시면 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자, 3억을 60세부터 종신연금으로 개시하시면 1억당 월 40만원. 오케이? 자, 그래서 3억이면 월 120만원.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3억을 일단 평생 종신연금으로 전원해서 가입하셔야 되겠죠? 네. 그런 건 저희 센터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금액을 물어보시니까 60세나 65세부터 받으셨을 때 1억당 월 40만원 정도 종신연금이다. 아시겠죠? 자, 이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내가 1억당 월 40만원이면 1억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 4%만 받으면 한 40만원 나오는 거 아니냐? 이자보다 못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은행이자를 높게 받으시면 은행이자가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넣어놓고 있으면 중간에 사기당하거나 자식한테 빼주거나 결국은 투자해서 날리거나 빌려줘서 못 받거나 결국은 내가 이자만 받으면서 평생 30-40년 이자만 받고 연금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생각하시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다 날린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연금을 하는 겁니다. 괜히 연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연금 무슨 수익이 높거나 더 좋거나 이래서라기보다는 연금에 가입하고 나면 종신연금을 받으면 3억이 그냥 싹 날아갑니다.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다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 친구가 와서 빌려달라 그래도 3억을 줄 수가 없고요. 누가 투자를 하라 그래도 돈이 없고요. 자식이 와서 달라 그래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냥 3억 맡겨놓고 한 달에 12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는 것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목돈의 위험을 없애고 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연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연금 전문가로서 3억 정도 있으시면 포트폴리오 짜는 겁니다. 1억 정도는 종신연금, 1억 정도는 확정연금, 1억 정도는 무슨 뭐 배당투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거를 어디서 해주는 거다?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해주는 거다. 저희가 투자상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금상품, 보험상품까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을 포트폴리오를 짜서 여러분들을 가장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처리해드리는 거 바로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연금 전문가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안단태님 5678 프로 화폐기억으로 100만 원이 만원 되면 얼마 받게 될까요? 네. 자, 화폐기억이 되면은 뭐 다 똑같은 조건이죠. 여러분 지금 집값이 10억이지만 화폐기억이 되면 집값이 그냥 뭐 만원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건 화폐기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00만 원이 만원 되면 뭐 이게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뭐 똑같은 거죠. 대신에 뭐 만원 된다고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10,000 좋잖아요. $10,000면 엄청난 거잖아요. $10,000면 그죠? 우리가 만원은 얼마 안 되지만 $10,000는 큰 거다. 자, 그러니까 화폐기억은 어쨌든 이건 가치를 계산하는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화폐기억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가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걱정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수영님, 연금박사님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덥습니다. 10시가 넘었네. 그렇죠. 벌써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얘기한 것만 해도 책 한 권 쓰겠네. 청학동님 삭제 기능이 있네요. 이미계속가에 불입 딱 24개월 남겨놓고 있습니다. 24개월 9만원과 24개월 55만 5천원 300원, 불입시 늘어난 연금액이 5만 6천원입니다. 네. 이럴 경우 최대로 내는 것이 낫겠지요. 뭐, 24개월 동안 한 45만원 더 내시니까 1년에 600, 550, 한 1100만원, 5만 6천원, 뭐 그렇게 유리하지 않겠네요. 많이 안 느네요. 그쵸? 전화해보니 수령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영상에서. 임의계속 가입은 가능한 최대로 하는 게 좋다고 강조해 주셔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개인마다 약간 다릅니다. 근데 청학동님처럼 임의계속 가입을 50만원 더 냈는데 연금액이 5만원 밖에 안 늘어난다. 그죠? 총 금액은 1000만원 더 내시는 건데 이런 경우는 좀 불리합니다. 이런 경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 상계월수를 기준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담 받아보시고 그 금액을 저희 센터에 문의하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금자님 매주 잘 듣고 있습니다. 연금 받을 때가 다 돼가니 한마디 세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단태님 화폐 계획으로 같이 하락하면 당연히 다 주죠. 네, 그렇습니다. 가치가 바뀌는,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다 줍니다. 한마음님 54세인데 어떻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연금액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라도 연금저축 혹은 연금보험, 이 세제택 해드리는 연금을 집중적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만약에 국민연금 납입을 하고 계시다면 국민연금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런 건 저희 센터에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응웅프로님 89년부터 91년까지 군복무하고 91년부터 취업하여 국민연금 가입하였는데 89년부터 군 복무기간 동안 추가 연금 납부 가능한가요? 네. 군 복무기간은 추후 납부 가능합니다. 그 가입 기간 중에 군 복무를 하시지 않으셨더라도
제대한 이후에 국민연금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그 이전 기간 추후 납부 가능하니까 국민연금단 전화하셔가지고 추후 납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염대웅님, 박사님 흥분 노노. 네, 흥분하지 않고 calm down. 네, 안 어울리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죽 연금이 중요하면 여러분이 이러겠습니까? 그죠? 추장부님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좋은 것 도움 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호진 킴님, 만 50세 주부입니다. 10년 납으로 1억 종신 개인연금 준비했고요. 지금 1억 즉신압 종신연금 하나 더 가입하려고 합니다. 네, 연금 잘 준비하고 계시네요. 수익률 적어도 안정적으로 종신연금 준비하면 비과세 혜택 받으려고요. 분납한 보험이 있어도 즉시연금도 비과세 1억 가능한 거 맞죠? 네. 종신연금으로 평생 받으시게 되면 한도 제한 없이 무제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확정 기간으로 받으면 안 되지만 종신연금으로 받는다면 무제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수지연금 3.4% 5년 보증이 좋을지 최저보증 5에서 8% 변액연금이 좋을지 변액이라 불안해서요. 자, 최저보증연금 상품이 변액이지만 연금액은 확정 최저보증입니다. 아시겠죠? 변액이라서 불안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연금액이 목적이라면 최저보증 연금이 조금 더 좋을 거고요. 연금 받는 방식을 내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그러면 있는 연금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통통님 감사합니다. 최문정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민연금 88년도에 가입돼서 13년 가입했었고요. 20년 공백 있다가 얼마 전 1년 7개월 일해서 국민연금 가입했다가 지금은 또 퇴직했는데요. 추납하는 게 나을까요? 네, 그럼요. 네. 자, 국민연금. 지금 현재 우리가 노후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추납은 어쨌든 국민연금 가능하시다면 하셔서 연금액 늘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찍 돌아가시면 불리합니다. 개인연금은 받다가 일찍 돌아가시면 남은 금액은 물려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받다가 일찍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으로 가나 유족이 없는 경우나 중복된 경우에 못 받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평균 수명 이상만 사신다면 국민연금 추납이 제일 좋겠습니다. 이민납부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하시고 이민납부, 추납, 연금이 좋다면 같이 하셔야죠. 카라님, 네, 감사합니다. 네, 최문정님, 현재 조회분 67만 원. 금액이 얼마 안 되시니까 조금 더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남편 연금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네. 안나태님, 즉시연금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전화하시면 즉시연금도 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임정길님 감사합니다. 더위에 건강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금혜공주님, 사학연금도 연기할 수 있나요? 연기하면 국민연금처럼 수령이 올라가나요? 사학연금 조기 수령은 가능하지만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도 조기 수령은 가능하지만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한마음님, 54세 여자인데 1억 목돈으로 최저보증 연금 가입하면 언제부터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65세부터 받고 싶습니다. 자, 저희 센터에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금액은 여기서 제가 다 일일이 계산해드리기 어려우니까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얼마 나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고 가입 관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기님 감사합니다. 우리님 감사합니다. 천사님, 공적연금, 국민연금 500만 원 있어요. 현금 10억 연금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현금 10억 있으시면 목돈 가지고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일정 부분은 연금으로 전환하시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국민연금, 공적연금으로 500만 원 가까이 되신다고 하니 연금은 제가 보기엔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연금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금으로 하시는 것이 연금 받는 목적도 있지만 지금 국가가 주고 있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참고해서 연금 상품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경신님 깔끔하게 정리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까지 감사합니다. 안미경님 재미있는 연금 상식 도움된다니까 감사합니다. 만디경험님 감사합니다. 오선웅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끝날 시간인데 늦어집니다. 김현수님 네, 감사합니다. 도우매님 뒤늦게 들어오셨는데요. 열심히 배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티용님 감사합니다. 천사님 매너가 없네요. 네, 무슨 말이지? 네. 댓글을 어쨌든 인격적인 말을 목소리 똑똑 잘 들리기만 하는데, 네, 그쵸, 네, 네. 잘 들리시죠? 뭐, 가끔 제 말이 빠르다는 분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방구님, 감사합니다. 손감독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연금 상품이 있는데, 박사님은 어떤 연금 상품 가입되어 있으신지요? 저는 국민연금도 있고요. 저는 IRP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최저보증 연금도 하고 있고요. 사실 연금을 오래전부터 가입했기 때문에 다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쪽이. 그리고 뭐 연금액이 좋은 것만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연금을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가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염대웅님 감사합니다. 천사님 댓글 매너 없는 사람 나가시면 될 텐데, 네, 댓글 매너. 저는 중요합니다만, 안 좋은 댓글도 감사합니다. 그죠? 왜냐면 비판도 받아야죠. 네. 감사합니다. 항상. 어떤 분도 좋은 댓글, 안 좋은 댓글 다 관심이니까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경신님, 연금의 대명사, 연금박사님 에너지 100%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00%, 20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님, 20대 초 아이가 알바하는데 4대 보험 내는 곳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이미 가입하게 되면 내년에 대학 가면 못 넣을 수 있는데 연금 정지해 놓아야 합니까? 네, 소득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정지해 놓으셔야죠.
자, 이은숙님, 23세, 25세 대학생 자녀들, 네, 연금 가입하고 계실 경우에 저희 센터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몽당이님, 감사합니다. 탱크보님, 감사합니다. 카라님, 늦게까지 공부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문방구님, 차주 라이브부터 알람 해서 놓으시고, 꼭 참석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연금 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안다트님 지식 대단하시죠? 네, 제가 괜히 연금 박사겠습니까? 박사학위 없습니다. 우리나라 연금 학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해서 연금 박사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나와봐요. 한번 붙어보자. 네, 없습니다. 왜냐면 저 혼자 연금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시고 해가지고 저 혼자 20년간 공부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노하우 가지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지금도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한민국의 5천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날까지 연금 박사는 쉬지 않고 연금 박사 라이브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연금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몽님, 나얌님, 50세 주부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다 상담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타로엄마님 감사합니다. 방탄소녀단님, 네, 연금 공부 많이 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한스님도 감사합니다. 네, 금혜공주님, 연금박사 과연 맞죠? 네, 셀틱클래스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CYS님 이미가입 3년 연기했고요. 추가납입 48개월 할 수 있는데 9만 원 하는 게 유리하겠죠? 적게 하면 가성비는 제일 좋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연금 박사 라이브 상담해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연금 준비를 도와드리는 연금 박사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여러분 주변 분들께 많이 공유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주식에 빠져 있으면 대한민국은 도박장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동산에 빠져 있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망가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연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행복한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아시겠죠? 연금은 금융상품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사회 제도라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더 많이 준비하셔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금 박사 구독자분들은 모두 다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쉬지 않고 연금 박사가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지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빨리 이제 9월이 다음 주는 9월이니까 무더위가 좀 물러가서 좀 시원한 가을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구독자님들 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